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여기서는 광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릴 거예요. 제가 촬영한 이러닝 강의, 교원 직무연수, 내 생애 최고의 공부, 수업을 넘어 삶을 가르치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저의 학창시절 수학시험에 대한 기억을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제가 초, 중, 고등학교, 학교를 다녔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선생님들께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배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분들의 말씀 하나하나, 비록 그것이 가볍게 던지신 칭찬 한마디였을지라도 그런 가르침들이 쌓여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의 저의 모습이 될 수 있었죠. 그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이 생각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고3 3월달 전공 모의고사, 그러니까 고3에 올라가고 나서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치른 그 다음 날이었어요. 학교 안의 계단에서 그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막 3층으로 올라온 참이었고 선생님은 3층에서 4층으로 향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어제 모의고사 수학시험 어떻게 보았느냐고요. 저는 2개 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수학, 그러니까 수리탐구 영역이 80점 만점이었고 모두 30문제가 출제되었던 때였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저는 수리 영역에서 늘 2개나 3개 정도를 틀려왔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답을 드린 겁니다. 특별히 못 본 거는 아니에요 정도의 느낌이었죠. 그런데 저의 그 대답을 들으신 선생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더니 저를 바라보시면서 느리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우야,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들 중에서 내가 풀지 못할 만한 문제는 없어. 문제를 잘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지. 선생님은 그 말씀을 하시더니 다시 4층을 향해 계단으로 터벅터벅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죠. 풀지 못할 만한 문제는 없다. 문제 안에 답이 들어있다. 잘 보기만 한다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그 말씀을 남기시고 나서 4층을 향해 사라져가는 선생님의 뒷모습과 슬리퍼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선생님의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풀지 못할 만한 문제는 없다. 문제 안에 답이 있다. 잘 보기만 한다면. 그래서 처음 쓱 문제를 보고 나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길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일지라도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상자 안에 토끼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상자 안에 손을 넣어 토끼를 잡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대했습니다. 답은 분명히 있으니까 생각만 거듭하면 결국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이었죠. 그것이 3월달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5월, 6월, 7월, 그렇게 11월 수능 시험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부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한 번도 수리 영역에서 틀리지 않았습니다. 풀지 못할 만한 문제는 없다. 문제 안에 답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비단 수학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의 공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해 11월에 수능을 치르고 나서 더 이상 수학 시험을 볼 일은 없었지만 이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는 없으며 잘 보면 문제 안에 답이 있다는 그 가르침은 제가 다른 어떤 골치 아픈 일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도 항상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대학에서 기말 리포트 제출을 눈앞에 두고 아직 주제를 잡지 못했을 때, 직장에서 해본 적이 없는 프로젝트가 덜컥 주어졌을 때, 심지어
군대에서 저보다 나이 어린 선임을 잘 대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도 저는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그 덕분에 수리 영역처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오답을 내지 않았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부딪혔을 때 그 앞에서 대번에 무너지지 않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설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음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교원 직무연수 강의를 촬영하였습니다. 교원 직무연수는요, 유치원, 초, 중, 고 등 선생님들이 수강하시는 연수 과정을 말합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1년에 의무적으로 들으셔야 하는 학점이 정해져 있어요. 어학이든 인문학이든 교수법, 소통 등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러닝 강의들이 개설되어 있고 수많은 강의 중에서 좋은 강의를 골라서 수강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직무연수 강의를 지난 겨울에 촬영했고요. 편집 작업과 심사를 거쳐서 이제 인터넷에서 정식으로 오픈하였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공부, 수업을 넘어 삶을 가르치다 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아니신 일반인들도 들으실 수 있지만 주로 선생님들께서 들으시게 될 강의 촬영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을 넣을까 고민했어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또 교육학, 경영학, 뇌과학 등에서 밝혀진 학습 이론을 실질적인 공부법과 연관지어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 밖에 시간 관리, 습관 관리, 수면, 독서, 슬럼프 극복, 마인드 컨트롤 등 공부를 넘어서 삶 자체를 위해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세우고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저를 가르쳐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을 떠올리면서 특히 수학시험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수학시험을 넘어 공부를 넘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까지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저는 이 강의 안에 공부하는 방법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담았으면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이시죠. 학생들에게 어떤 과목에 대한 정리된 지식을 가르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무언가를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가르치시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먼저 선자에 나을 생자를 써서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세상을 만나고 먼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거기서 얻은 지혜를 나중에 태어난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들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교과서에 나왔던 정보들, 노트에 필기했던 내용들은 잊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어떤 과목의 정리된 지식은 쉽게 잊혀질지라도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공부하는 방법은 좀 더 오래 기억에 남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한마디로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은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며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치 저처럼 말이에요. 이 교원 직무연수 강의의 제목이 내 생애 최고의 공부, 수업을 넘어 삶을 가르치다 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형제, 자매, 연인, 배우자, 친한 친구분들 중에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광고 말씀 그리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업을 넘어 삶을 가르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들으셔야 할 직무연수에서 내 생애 최고의 공부를 찾아주시고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무연수 강의는요,
한국교원연수원 사이트에서 진행 중입니다. 본 강의는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는 경우에 비용이 환급되고 학점 취득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에 찾아와 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늘 그랬듯 부지런히 읽고 꾸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